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동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도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 결과를 구해주십시오 라는 얘기. 합성함수 연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본 거죠. 먼저 f4를 구해야 되겠죠. f4 열심히 4를 좀 대입하면 1 나오겠고, 그러면 나온 결과가 1이니까 g1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식에 1을 대입하면 3-8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이제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구해가는, 정답 5번 돼가는 그런 내용. 합성함수 연산 절차를 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에 해당하는 것을 인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y = x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겠고, 니은도 직선 이렇게 좀 쭉 그려가는 거죠. x의 모든 원소, y 모든 원소가 나오는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상수 함수 이런 형태니까 당연히 안 되겠고, 이 참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 뭐 하나의 y 값에 두 개의 x 값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니까 그러면 이건 1대1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1대1 대응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니은입니다. 용어 정의 자체 부분들이 얼마나 학습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계산, 유리식의 계산 좀 질문 던진 거죠. 먼저 좀 인수분해해서 x-4, x 플러스 1, x-1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좀 표현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누기는 곱하기 해가면서 이제 역수 형태로 좀 바꿔주면 되죠. x 플러스 1, x-1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x-1, x-4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약분해서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럼 남는 부분들이 좀 x 플러스 1 이 부분들이 이제 제곱돼서 남는 거죠. 이 부분 좀 정리해 주게 되면 1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들 간단하게 이렇게 인수분해서 약분을 통해서 연산이 가능한 거니까요. 식의 특징을 좀 살펴가면서 연산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유리함수의 정근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근선 x는 이제 분모가 0 되는 값,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y 부분들은 이제 나누기 할 때 이제 몫에 해당하는 거니까 2입니다라고 쭉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a 값 마이너스 3, b 값 2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2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6 플러스 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건가요? 되셨습니까? 뭐 그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가볍게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점근선 어떻게 구해가는지, 점근선은 뭐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잘 학습해 둬야 되겠습니다. 순열 조합 계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계산 방법을 좀 아는가 이런 얘기죠. 7 곱하기 6 그래서 연속해서 두 개를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7 컨비네이션은 7 곱하기 6 나누기 2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약분해서 3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그러면 7 곱하기 3이 공통에다가 뭐 2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7 곱하기 9에서 63입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순열 계산하는 방법, 조합 계산하는 방법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5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소가 3개인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집합 모양 만들어 놓고 원소 3개를 좀 갖다 채우면 되겠죠. 5개의 원소 중에서 이걸 고르는 거니까 5 컨비네이션 3에서 골라놓으면 되겠습니다. 집합 안에서 이제 순서는 필요 없으니까 골라놓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5 컨비네이션 2 형태로 계산해도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10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집합을 만들어 갈 때 원소의 개수, 집합 안에서 순서는 좀 필요 없으니까 뭐 선택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들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4개의 평행선과 5개의 평행선이 만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짧은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됐을 때 마름모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가장 작은 마름모는 이런 형태의 마름모가 되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거는 뭐 가로 형태로 4개, 세로 형태는 뭐 3개 있으니까 4 곱하기 3에서 가장 작은 형태의 마름모를 카운팅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사이즈를 이만큼 좀 크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3 곱하기 2가 되겠고, 그 다음은 좀 사이즈를 좀 더 크게 이렇게 좀 확대를 하게 되게 되면 뭐 2 곱하기 1 이런 형태로 해서 개수를 제곱제곱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2에다가 6에다가 2를 좀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20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모양 자체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
마름모 개수 구해가는 게 상당히 좀 규칙적으로 된다는 사실들을 좀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걸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5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다음 그림을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은 중복해도 좋고 인접한 영은 다른 색을 칠한다. 색칠한 가지수 배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의 색칠하기인데 이럴 때는 뭐 가장 많은 면에 접하는 곳을 제일 먼저 칠해야 되겠죠. 이곳에 칠하는 가지수는 5가지 이렇게 되게 되면 뭐 이 칠한 색깔은 모든 색에 이제 다 관해가 되는 거니까 요거 색을 쭉 빼고 칠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차곡차곡 칠하면 되겠죠. 그 다음 4가지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칠할 때는 2가지를 제외하니까 3가지 그 다음 칠할 때도 역시 바로 옆부분하고 맨 처음에 칠한 부분 고려해서 3가지 그 다음도 3가지 이런 형태로 칠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20 곱하기 27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27의 2배인 540 해서 답을 좀 해가면 되겠죠. 자, 면의 삭칠하기는 가장 많은 면에 접하고 있는 것을 제일 먼저 칠한다. 이런 사실들 면의 색칠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를 3개의 상자에다가 남김없이 넣으려고 합니다. A 상자에는 2개를 좀 넣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6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골라서 A 상자에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좀 넣어놓고 그 다음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4장의 카드가 좀 남았는데 4장의 카드를 그러면 3장 1장 이렇게 되면 4 콤비네이션 1, 3 콤비네이션 3 이렇게 골라서 이 부분들을 이제 상자에다 집어넣거나 또는 4장 중에서 2장, 2장 중에서 2장. 이때는 이제 이렇게 좁혀서 할 때 구별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펙트를 나눠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상자에 넣기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3, 5, 1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게 계산되겠고 여기는 4에다가 2를 곱하기 주니까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팩터가 이렇게 좀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6 콤비네이션, 4 콤비네이션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가지수는 이제 6가지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에다가 이게 어떻게 되죠? 1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뭐 30 곱하기 7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210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먼저 예, A 상자에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조를 나누는 거죠. 조를 나눈 다음에 두 상자에다가 배치, 조를 나눈 다음에 배치. 근데 이 둘둘 이렇게 나눌 때 이 팩토리에 나누게 해주는 이 부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풀어야 될 그런 항목이니까요. 이런 내용들 꼼꼼하게 좀 잘 챙겨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다음을 이용하여 조합의 수를 두 조합의 수의 합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하는 A 커뮤니션 R이라는 것은 특정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R명을 선택한다. 그러면 N-1에서 R명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을 이제 가라고 했는데 가를 좀 FNR이라고 한 거네요. FNR 이렇게 쳐야 되면 N-1에서 이제 R결을 좀 선택하는 거죠. 이런 가 부분을 하고 n명 중에서 특별한 한 명을 먼저 선택을 하고 나머지 중에서 그럼 몇 명 선택해야죠? R-를 선택해야 되죠. 그걸 뭐 GR이라고 했는데 이걸 뭐 R-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식을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또 HNR이라고 한가요? HNR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건 뭐 N-1 콤비네이션 R-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죠? 뭐 문장 그대로죠. N-1명 중에서 R-1명을 선택한다. N-1에서 R-를 선택한다.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씩 조절 때 다음을 좀 계산해라 이런 얘기인데 F6, 2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는 5 컨비네이션 2 해서 이제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G2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뭐 2를 좀 대입하게 되면은 R에 2를 대입하면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H6, 2 이렇게 처리되면은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5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처리되니까 5입니다라고 계산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을 5로 좀 나누면 2에다가 뭐 7 곱하기 하더라도 뭐 그대로 계산되는 거니까 최종 계산 결과는 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자체를 뭐 이렇게 n명 중에서 R명을 선택하는데 특정한 한 명을 이제 뭐 그 곳에 이제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나눈 거죠. 특정한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뽑는다면 당연히 N-에서 R명을 뽑아야 되겠고 특정한 한 명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다면 한 명을 이미 뽑았으니까 R-1명을 나머지 인원에서 좀 뽑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상황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하게 되면 그 식이 좀 이해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했는지 문장을 좀 정확하게 잘 읽어가면서 표현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무리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래프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 뭐 문제의 뜻 파악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어진 부분은 4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한 그곳에서 마이너스로 기대했다는 얘기는 4, 4분의 1 방향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는 거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음이정수군요. 기울기가 음수돼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 만날 때가 접할 때인데 지금 만나지 않는다라고 됐으니까 이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라 이런 얘기니까 실제 풀이는 접할 때의 m 값을 좀 구해가는 형태로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4x 마이너스 1 mx 이렇게 처리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곱하면 되죠. m제곱 x 제곱 제곱하면 루트가 싹 사라졌는데 뭐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정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접할 때니까 뭐 판별식을 조사하면 되겠죠. 4분의 d 때 b 2의 제곱 빼기 m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게 되면 m값 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게 이제 접할 때니까 최종 우리가 풀어야 될 m값은 이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숫자가 돼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의미정수에서 최대값 보면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3이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상황,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결정하고 풀이법을 좀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판별식 D 0을 좀 풀어가는 게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요. 뜻 파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좀 잘 해석해 가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와 원이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납니다. 한 점 걸쳐졌을 때 넓이를 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뭐 유리함수 정근선을 보기에는 정근선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원의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들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평행 이동을 시켜서 처리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 자체가 지금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럼 플러스 3 이런 형태의 좀 식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걸 좀 평행이동해서 이제 원점을 좀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좀 이렇게 쓱 그리고 원도 평행이동해서 원점을 갖다 놓고 원을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거죠. 현재 만나는 점들이 좀 이렇게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1,0이라는 점이 있는데 1,0을 좀 평행이동하면 얼마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이걸 0으로 만들려면 두 칸 이동해서 3,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한 칸 이동해서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3,1이 있겠고 이거 뭐 y는 x 대칭 형태의 유리함수 성질을 지으면 1,3이 되겠고 1,3을 또 원점 대칭하게 되면 뭐 하나 쭉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형태. 뭐 네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좀 사각형이 만들어져 가는 건데 이건 뭐 직사각형 모양 형태가 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좀 y는 꼴 마이너스 x 대칭, y는 꼴 x 대칭, 뭐 혹은 뭐 이쪽을 원점 대칭 이런 관점이 되니까 y는 꼴 x 이 부분들이 뭐 직각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직사각형이 되는 얘기인데 뭐 거리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거리를 구하게 되면 1, 루트 3하고 1,3하고 3,1 거리 구하게 되면 2제곱 2제곱이니까 2 루트 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 길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4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해서 구하게 되면 이제 직사각형 넓이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8에다가 16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각형 넓이 16 정답 4번 되는 내용. 주어진 식 자체로 그대로 풀이를 했었다면 아무래도 교점을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대칭 이동하는 것 자체도 직선 자체가 y는 x가 아니라 이렇게 좀 뭐죠 평행 이동된 그런 식 형태가 돼서 구해가는데 불편하니까 이걸 이제 평행 이동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 유형 형태에서 처리했다. 요 사실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연상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x값이 2부터 6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는 유리함수가 이렇게 두 개의 직선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항상 성립할 때 AB 값을 구해달라. 그래서 이제 B-의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쑥 이렇게 그려가게 되면 점근선이 1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x분의 4 형태를 좀 열심히 그려가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정의역 자체는 이제 2가 되겠죠. 2를 좀 대입해주면은 2, 그럼 좌표들이 되는데 2, 얼마가 되는가요? 2를 대입해주면 2,4 이렇게 좀 나오는 건가요? 좌표 좀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6을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6, 어이구 한참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6 이렇게 되면 6을 좀 대입해주면 6,5분의 4 이런 형태로 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직선들은 둘다 5좀 0,5를 좀 지나는 그러한 직선들을 좀 열심히 그어가면 되는데 이 직선 자체를 좀 어떻게 그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문제에서 맞춰서 가려면
이렇게 위쪽 그 다음에 그려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와, 이 점이 여기 6,5로 지나는지 접하는지가 이거 분명치가 않은데요. 이게 지금 그림이 좀 대략돼서 접할 때 부분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좀 지나는 것도 지금 그림 모양에서는 접할 때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불확실한 거니까 어쨌든 좀 조사해서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아이고, 그럼 이거 연산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집중해서 좀 풀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2,4 부분들을 좀 처리를 좀 해 가야 되는 거니까, 뭐 2,4 부분들 좀 계산을 좀 진행하게 되면, 일단 0,5에서 2,4 하게 되면 x 값이 2만큼 증가하는데 y 값은 1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 되겠죠. 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b 값은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걸 좀 확실하게 좀 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6을 지나게 되면 6분의, 그 다음에 5에서 5분의 4를 빼면 5분의 20에서 21, 5분의 2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하게 되면 3, 7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10분의 7이 들어가요. 마이너스 10분의 7 이런 기울기. 접할 때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요. ax 플러스 5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하고 는 4 해서 접할 때 좀 조사해 가면 되겠죠. ax 제곱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a-5x 대다가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9는 이꼴 제로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판별식을 좀 열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a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고 36a는 이꼴 제로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건데, a 제곱 마이너스 10a에다가 10a 플러스 25 플러스 36a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계산해 가면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a 제곱 플러스 26a 플러스 25는 이꼴 저렇게 처리되는데, 1 그럼 25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1이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접할 때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이게 더 작은 값이니까 최소값 형태는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해서, 즉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0분의 7보다 더 작은 값이죠. 되셨습니까? 자, 이럴 때 그러면 계산해달라. 마이너스 플러스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2분의 1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와,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서 무엇인지, 이게 좀 그냥 대략 풀어가게 되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10분의 7이고 계산하겠는데요. 이거 좀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상황 점검을 좀 해야 되고, 확인하기 위해서 또 계산도 필요한 거니까 무엇을 풀어가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좀 적절한 풀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복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잘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 의 숫자를 차례로 x, y, z, w라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좀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이 식은 개수가 2인 이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키포인트죠. 요 값이 1이라면 그러면 주어진 값을 합하면 6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6이 되려면 이제 뭐 주사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성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4, 1,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3, 2, 1 되겠고, 그다음에 하나 숫자를 줄이면 2, 2 이런 구성들을 좀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자들을 세 개에다가 좀 배치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어떤 문자가 4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세 가지가 되겠고, 이건 뭐 다 나열하는 가지수니까 6가지가 되겠고, 이건 뭐 한 가지입니다라고 해서 이곳에서는 10가지 가지수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엔 요 값이 2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4를 좀 빼야 되니까 4 이렇게 나오는 거겠고, 그렇다면 구성이 2, 1,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2가 과연 어떤 문자입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니까 세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 가지수는 13가지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방정식 형태처럼 처리됐을 때는 이렇게 개수가 제일 큰 문자, 요걸 중심으로 해서 해석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연산이다 라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하고 무리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무리함수에 있는 뭐 k값인데 k값의 범위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서 파악을 좀 해가야 되겠죠. 점근선 x가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점근선 y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니까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 처리된 거니까 2, 4, 4분면 형태로 좀 그래프가 그려지겠군요. 그래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좀 열심히 그려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될 요 그래프 자체는 요게 2k, k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겠고, 그럼 그래프 모양 자체는 4사분면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되는 거니까 뭐 언제 그리든지 뭐 무조건 하나는 좀 무조건 만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위쪽 그려진 부분들하고 어떻게 좀 만나느냐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x좌표, y좌표에서 생각해 주면 관계식에서 뭐 직선을 좀 생각해 갈 수 있는데, 뭐 y 값 자체는 x, y 값은 그냥 뭐 이걸 y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직선을 좀 이렇게 집어넣어서 처리해 가서 쭉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만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때 뭐 x 좌표에다 이렇게 이 k를 대입했을 때 좀 시작해야 되는 점이 이런 점이 있다면 이렇게 좀 그려가면서 이제 한 점, 두 점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여기 요 직선 형태에서 만나는 두 지점 사이에서 그려가면 되겠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시작하더라도 이제 안 만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한 점밖에 안 만난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좌표를 이 k를 좀 대입했을 때 나온 y좌표 값이 무리함수 파트 부분들이 좀 더 큰 거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만나는 곳을 구하게 되면 그 두 점 사이입니다라고 처리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k-1 4k 이렇게 되겠고, 그럼 무리함수는 뭐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이제 k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좀 같아지는 지점을 좀 찾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k는 2k-1에 k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2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k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5k 이항시키면 되겠고, 마이너스 1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범위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 이 부분에서 두 분의 합을 구하면 되죠. 두 분의 합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굳이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복잡한 형태 하지 않아도 마지막에 필요한 연산은 해결 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어진 걸 무엇을 풀어가는지, 유리함수를 적게 그리고 무리함수를 그려가는데 이렇게 평행이동을 이만큼 해야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x좌표, y좌표에서 뭐 굳이 자취 방정식을 구하지 않더라도 1차, 1차 돼 있으니까 뭐 직선 위의 점이라는 사실들 기억을 해주면 좀 무리 없이 처리 가능한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이제 좌표 자체가 이제 만나는 이 좌표를 찾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들, 무엇을 풀어가는지 다시 이렇게 되죠. 이런 형태는 한 점 만나고 지금 같은 경우 두 점 만나는 거니까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작점이 이제 직선 위에 있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그래프 모양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 해석하고 풀어간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다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2023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부터 4 사이의 값을 열심히 구해서 이렇게 점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 근데 1부터 4까지 숫자라면은 이 부분들이 x값이 1-x 이 부분들이 당연히 음수가 돼서 절대값 부분들은 x- 이렇게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서 그 앞에 좀 어떻게 됐죠? 1 빼기 절대값 1-x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1-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니까 2-x 이런 형태로 계산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1부터 4 사이 숫자 형태로 좀 만들어야 되겠고, 아, 이것도 좀 재미난 규칙인데, 만약에 F5라면 어떻게 될까요? 5라는 부분들이 뭐 4x 처리했을 때 x값이 이제 4분의 5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이런 부분은 4 곱하기 F 4분의 5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 안에 있는 숫자들을 1과 4 사이 숫자 형태로 좀 만들어가는 형태로 표현해서 좀 식을 좀 변형해 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2023을 해야 되는데 4의 5제곱이 1024가 되는 거죠. 2의 10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F 이런 부분들은 더 나누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4의 5제곱 이렇게 태어나고 F 들어가는 숫자가 그러면 4의 5제곱 분의 2023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서 여기 안에 있는 숫자 자체가 1과 4 사이 숫자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대입한 결과가 4의 5제곱에 연산한 결과가 2 빼기, 아이고, 2 빼기가 더 안 좋은가요? 4의 5제곱분의 202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아, 그럼 그냥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2 곱하기 4의 5제곱 빼기 202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아, 요게 그러면 1024에다가 두 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48에서 2023을 좀 빼는 거니까, 48에서 23을 빼는 거니까 2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군요. 하하, 재미난 규칙 형태. 요게 좀 뜻 파악하기 위해서 좀 살짝 좀 도와드렸는데, 이렇게 좀 식을 표현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4의 지수만큼은 이제 계속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2023 자체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맨 처음 정의된 것이 1과 4 사이 값을 이 안쪽에 좀 만들어가는,
요 항목이 이 문제를 좀 풀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식도 이제 1부터 4 사이가 이렇게 좀 다 되어 있다면 중간에 확실하게 이제 1과 4 사이 보면서 이 주어진 값 1보다 큰 값을 빼는 거니까 절대값이 이제 음으로 풀리는 거니까요. 절대값 부분도 좀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좀 연산하는데 조금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5개의 문자 A, E, G, R, T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산식을 쭉 배란다 이런 얘기인가요? 주어진 식은 몇 번째 문자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A로 시작하고 E로 시작하는 그럼 이제 4개의 문자를 좀 나열해 놓으니까 4팩토리얼이 이제 2번 진행돼야 되겠죠? 이 문자가 좀 지나가야 G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2번 돼야 되니까 24가 2번 해서 48개의 문자가 좀 지나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G로 시작하면서 A, 그 다음에 G, E 이런 부분도 좀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3팩토리얼 또 2번이니까 6이 12 해서 60개의 문자가 좀 지나가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GR로 시작하겠고, 그 다음에 GR 하면서 A로 또 시작하는 단어가 또 지나가야 되는 거죠. 와, 그렇게 되면 또 2개가 지나가서 62개, 2개 문자가 나니까 2팩토리얼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GR, E로 시작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자가 뭔가요? AT, 그러면 곱하기 되면 되군요. AT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63번째 문자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80번째 오는 문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24 곱하기 3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60에 72가 되는 거니까 A, E, G 이런 문자가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뭐 R로 좀 시작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R, A 하면 또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이 지나가는 게 78이 되는 거군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78개의 문자가 지나갔으니까 R로 그 다음에 E로 시작하면서 두 번째 문자를 좀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A로 시작을 하게 되면 A로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뭔가요? R, E, A 그 다음에 R 문제가 뭐 있었죠? R, E, A 있고 GT가 남은 거죠. 그럼 이제 GT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R, E, A, T, G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80번째 문제가 되는가요? 됐습니까? R, E, A, T, G 이렇게 이게 이제 80번째다라고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63에 R, E, A, T, G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 5번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순열 공부하게 되게 되면 뒤쪽에 이렇게 팩토리얼 형태로 쭉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팩토리얼, 뭐 2개 할 때는 2팩토리얼 이렇게 뭐 체계적인 절차가 좀 이렇게 좀 따라가는 그런 형태. 팩토리얼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순열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패턴의 문제니까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또 학습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집합 x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가 좀 정의되어 있고요. fx가 또 3분의 5를 중심으로 해서 함수식이 좀 달라지는데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 k 값을 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랬을 때 a-b의 또 최소값을 구하라는데요. b 값은 10보다 작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좀 그래프를 좀 대략적으로도 좀 쓱 그려가게 되면 3분의 5일 때 3분의 5는 숫자가 좀 어느 정도 큰 건가요? 3분의 5라는 숫자가 돼 있을 때 y값은 1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되죠? 이곳에서부터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좀 쓱 그려가야 되겠죠? 무리함수 그래프 쓱 이렇게 그려가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는 점근선 x가 2인데요. 2에다가 아니 또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 아이고 어쨌든 좀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데 일단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 연결해서 그려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3분의 5를 좀 대입을 하게 되면 3분의 x가 3분의 5였으니까 3분의 20 마이너스 8분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3분의 5를 대입하면 3분의 25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계산 결과 자체가 뭐 1이 좀 돼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k 값은 좀 곱하기를 먼저 해주면 3분의 20 여기다가 마이너스 8 되겠고 이 부분을 좀 이항시키니까 3분의 25에서 좀 더하기 해주면 되겠죠. 3분의 45니까 15 마이너스 8에서 7입니다. 즉 k 값은 7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무리함수 그래프 이제 연결해서 이제 쭉 유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가겠죠. 점근선 이렇게 처리해주고 뭐 정근선 이렇게 처리해서 그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1대1 대응인데 이제 x에서 x로의 집합 이 부분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y는 equal x를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점들을 좀 찾아가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왜냐면 그렇게 해야 아마 이제 예, 정역에 해당하는 부분들하고 치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x가 y 값이 같아지는 부분이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3x-5하고 플러스 1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에 플러스 6은 이꼴 제로 해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만나는 좌표가 2, 3. 아이고 여기 좌표 표시가 좀 엉망인데요. 여기 3분의 1 돼요. 그래도 좀 비슷하게 좀 돼 있죠. 나오는 값이 이제 2하고 3이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유리함수도 좀 조사해야 되겠죠. 이런 좌표가 좀 필요한 거니까. 그렇다면은 4x 마이너스 8 4x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k 값이 7이었죠. 는 x에서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4x 제곱 마이너스 8x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7은 이꼴 0입니다 라고 해서 하면 되겠고, 1, 4에 1, 7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x 값이 마이너스 1하고 4분의 7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1이 좀 선택되겠죠. 이쪽 좌표가 또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이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값들을 좀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 이게 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구간 범위 자체가 좀 이게 최대한 길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쪽 마이너스 1이었고 이쪽 이제 3이었으니까 범위 자체는 A값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주어진 값은 이제 최소가 되겠습니다. 차이가 좀 가장 커져라 이런 얘기니까요. 이해되죠? 뭐 그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4에서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K값은 정하기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네. 문제풀이는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니군요. 자, 어쨌든 X집합에서 X집합으로의 이런 표현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부분을 또 해결해주기 위해서 Y는 이꼴 X하고 좀 만나는 좀 좌표를 찾아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뜻 파악하고 연결시켜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조금 좀 까탈스러운 요소가 보이죠.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좀 복습 잘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특정 프로젝트에 지원한 5명이 있습니다. 5명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표시를 좀 해놨다 이런 얘기군요.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가지고 다른 요일에 좀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D2가 최소 1명을 포함되는 또 경우수도 또 구해야 되는데요. 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D2가 또 관심사가 되어 있고, 요일 자체도 D 부분들은 목금토 쪽으로 좀 배치가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일일이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A, B, C가 뽑힌다라고 치면은 B가 화요일에만 좀 이렇게 되는 좀 특정한 요소가 있으니까 B를 먼저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가지수가 2가지에다가 그럼 C가 1가지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가볍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 B가 포함되어 있는데 뭐 D나 E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치면 B가 일단 가지수는 1가지이기 때문에 A가 되는 가지수가 2가지겠고, D가 되느냐 E가 되느냐, D일까요 E일까요 해서 2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사람이 선택됐다면 또 포함되는 가지수가 2가지 이렇게 처리되겠죠. 개수를 계산해야 되겠군요. 해서 가지수는 8가지입니다 라고 풀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A, B, 그 다음에 뭐 A, C 이렇게 좀 조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A, B, A, C, A, C가 처리가 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A가 될 수 있는 가지수가 월수 쪽에 되게 되면 그 각각에 따라서 D가 되니까 2가지에다가 화요일에 처리되게 될 때 뭐 양쪽 2가지 되니까 4가지가 되겠네요.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D입니까 E입니까 2가지 이렇게 처리되니까 16가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BC 이렇게 처리될까요? BC 이렇게 처리해주면 B는 또 이미 가지수가 좀 정해져 있으니까 1 곱하기 그 이제 C가 될 수 있는 것도 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또 2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서 8가지입니다라고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D나 E 중에 뭐 하나가 좀 들어가는 가지수고 저기 없는 가지수 이렇게 좀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에 34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D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A일 때, B일 때, C일 때 해주면 나머지는 이제 D, E가 좀 둘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A가 될 수 있는 가지수 3가지가 되겠고, D에서 나올 가지수는 어떻게 들어가요? D가 만약에 이곳이라면 이곳에서 1가지가 되겠고, 이곳이라면 또 2가지 되니까 전체는 또 3가지가 되겠고요. 3가지 해서 여기는 뭐 9가지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B 가지수는 하나가 되니까 3가지에서 3가지 처리되겠고, C는 또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두 가지니까 3 이렇게 처리해서 6가지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18가지 해서 가지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전체 가지수는 어떻게 되는가요? 40에 52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D2가 포함되어 있어야 될 때는 이거 하나만 빼주면 되죠. 하나만 빼주면 되니까 50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둘을 좀 또 어떻게 해달라? 최종적으로 또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10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하, 일일이 좀 조사를 좀 해야 되는 항목이죠. 전체 조사를 좀 통하고 그 다음에 D가 또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좀 조사한 그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만 조사한다면 그렇게 많이 복잡한 건 아닌데 전체 나름대로 좀 체계를 좀 밟아서 좀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조금 힘겨우니까요. 저처럼 이렇게 충분히 좀 메모해가면서 여러분들 또 연습장에 연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절대값을 포함한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결과가 1이 되는 이 결과가 서로 다른 4개의 해를 가지는 A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식 자체는 이제 절대값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니까 절대값이 또 양으로 풀릴 때면 A 플러스 1 X에다가 양이니까 그대로 되는가요?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X값이 작으면 또 어떻게 되죠? A-1 X 그 다음에는 부호가 바뀐 거 플러스 이런 형태로 풀리게 되겠습니다. X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런 형태로 좀 나눠서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앞에 이제 기울기 부분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많은 부분이 또 달라져 가는 거니까 좀 살펴봐서 좀 풀이를 해 가야 되겠습니다. A값이 1보다 크게 되면 둘 다 기울기가 좀 양이 돼 가는 거죠. 1일 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1일 때 함수값은 A 플러스 1, A 플러스 1도 값이 큰데요. A 플러스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기울기가 좀 크고 이쪽도 양 이렇게 좀 느슨하겠지만 이렇게 좀 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뭐 1 되는 부분들을 이제 F 이렇게 될 때 뭐 이렇게 치환해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1 되는 부분들은 좌표가 하나 나오는 거겠고 하나를 또 열심히 그어도 4개는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이제 답하고 좀 관련이 없는 그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값이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보다는 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해주면 이 부분에 제 음수 형태가 되가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을 살펴보게 되면 1을 중심으로 해서 1 플러스 A 값이 또 1보다 큰 값이네요. 와, 1 플러스 A에서 1보다 큰 값인데 이렇게 되겠고 1을 긋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fx는 해서 1 되는 형태를 좀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만나는 것 자체가 없죠. 해가 뜨면 아예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좀 작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 좀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데 1일 때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1 마이너스 A 했을 때 1 플러스 A 했을 때 이 값 자체가 일단은 뭐 좀 작은 숫자가 되겠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쪽 그래프 부분들은 기울기가 당연히 음인데 그럼 여기가 이제 이 부분 만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아이고 아래까지 좀 더 내려와야 되죠. 이렇게 여기가 2 되고 됐습니까? 이렇게 그럼 1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좀 걸려가는 거죠. 됐습니까?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뭐 x 값이 이곳에서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쳐야 되니까 fx를 이 부분을 풀었을 때 이제 값이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다음에 이제 fx는 알파, fx는 베타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만나는 값이 두 개 해서 4개가 생겨야겠다 이런 형태. 요게 좀 일단 답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A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식을 좀 이렇게 그어 갔을 때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위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음수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렇게 좀 내려오는 건가요? 그럼 이제 fx는 1 플러스 때 이제 근 자체가 또 하나가 돼가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다음 값을 처리했을 때 4개라는 사실은 또 맞지가 않겠죠. 자, 그렇다면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1하고 0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처리되면 뭐 나중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계산한 결과는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식을 좀 나눴는데 그래프 모양이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근데 지금 이거 0 되는 숫자를 좀 중심으로 해서 그보다 좀 큰 모양들
상태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려가겠고, 그 다음에 뭐 A 값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1이라는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 값 자체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값이니까 뭐 하나가 되는 거죠. 해가 하나가 돼서 나중에 하나 나온 값을, 그럼 이제 fx는 이게 뭐 만나는 좌표가 알파라면 fx는 이걸 알파를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알파 값을 어디다 긋더라도 해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고 이제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범위 또 역시 나눠서 됐죠? 일단 범위를 좀 체계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주어진 식의 특징. 여기 이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양이 될 때, 뭐 음이 될 때, 뭐 그런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누는 거니까 범위를 나눠서 차분하게 대체해 가면 뭐 큰 무리가 없는데, 이게 그래도 좀 그래프를 또 하나를 그려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범위에 따라서 각각 그래프 모양을 고려해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연습 충분히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집합 x는 6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y는 3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에 대해서 나온 결과 자체가 y집합이 되어라, 이런 얘기면 뭐 결국은 이제 치역으로 나온 부분들이 공역하고 좀 똑같아져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개수를 구해가는 풀이 과정을 논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갈 땐 조금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X집합의 원소를 좀 3개의 덩어리로 나눌 거거든요. 4개, 1개, 1개, 3개, 2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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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덩어리를 지어서 그 덩어리들이 각각 1, 2, 3에 좀 대응돼가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할 수 있는 것이 좋은 풀이법이 되겠죠. 6 컨비네이션 4, 2 컨비네이션 1, 1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좀 2로 좀 이 팩토리얼 여기 같은 개수만큼 또 나누기를 해줘야 되겠고, 그런 다음에 뭐 3 팩토리얼 이렇게 좀 대응을 시켜가는 방법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 컨비네이션 3 컨비네이션 2, 2 컨비네이션, 이거 1 컨비네이션 1이죠. 1 컨비네이션 좀 안 써도 안 되겠습니까? 1 컨비네이션 1 해준 다음에 3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에는 6 컨비네이션 2, 4 컨비네이션 2, 2 컨비네이션 2 한 다음에 2가 좀 같은 거죠. 이렇게 처리되면은 3 팩토리얼로 나누고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세 가지를 각각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3 팩토리얼이 공통이니까 공통 좀 처리하고 계산해 주면 되는 건가요? 6 공통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니까 3, 5, 15에다가 이게 좀 약분되는 거죠. 15 이렇게 처리해 주면 첫 번째 계산 끝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6, 5, 4 6, 3, 5, 4, 20에다가 여기가 또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제 6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15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6 이렇게 처리되는데 또 3 팩토리얼이면 또 6을 좀 나누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1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6 곱하기 30에 9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6, 540입니다라고 해서 전체 개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앞쪽에서 뭐 제일 중요한 부분들, 요 뜻 자체가 치역과 공역이 같아진다는 뜻을 좀 해석해 가는 거겠고, 접근법이 매우 중요하죠. X집합을 뭐 3개의 조로 나눠서 각각의 조가 1, 2, 3에 1대1로 이렇게 대응시켜가는 요 아이디어를 좀 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니까요. 어떻게 풀이 접근했는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 나눌 때 또 이렇게 개수가 2개냐, 뭐 이렇게 같은 부분들이 있을 때 나중에 뭐 2팩토리얼 또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는 이 내용도 또 우리가 또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2번 논술형 문제가 되겠고, 동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fx 그래프, gx 그래프가 3개의 교점을 가진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프 모양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게 되면 4, 4번형 방향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좀 열심히 그려가야 되는 건데, 그죠? 일단 뭐 y는 x에서 만나는 점 하나가 있을 텐데 다른 점들이 좀 어떻게 좀 이 그래프의 일부 역함수 그릴 때 막 만날 수 있냐 이런 걸 좀 조사해 달라는 얘기인데, 만나는 점 자체를 뭐 하나는 y는 x에 반드시 있을 거니까 다른 점들 하나를 뭐 a, b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대칭해서 이제 뭐 b, a 이런 부분들이 좀 역함수 형태로 좀 대칭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또 역함수, 그러면 원래 함수도 좀 반드시 좀 지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가지고 있어야 역함수 부분들을 그래프 그려갈 때 이 점을 좀 지나는 그래프를 좀 상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좀 대입을 해주면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k는 이꼴 b제곱 이런 형태의 관계식, 그 다음에 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b 플러스 k제곱 k는 이꼴 a제곱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되겠고요. 빼기를 하게 되면 이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4배의 b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하게 되면 a 플러스 b는 4입니다라는 관계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 자체가 이런 직선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x 플러스 y는 4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갈 때 이곳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려져 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두 점에다가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이제 세 개의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좀 상상해 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 그래프가 좀 평행 이동해서 중간에 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리다 보면 더 들어와서 이렇게 좀 접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면 더 이상은 좀 만나는 개수가 세 개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접할 때 부분들을 또 열심히 풀어달라.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루트 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부분하고 접할 때의 k 값도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 형태를 처리해 준다면 지금 4에서 이게 지금 제곱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16보다는 작은 그런 형태가 됐고 이게 접할 때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제 답 모양이 있죠. 이곳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4에서 제곱되는 모양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또 열심히 또 이것도 계산해야 되는데 제곱하게 되면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겠고 x제곱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4x 그러면 이제 16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되는데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4니까 뭐 k 값이 12 해주면 되겠죠. 굳이 뭐 판별식 하지 않아도 k 값이 12라는 사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k 값의 범위는 그러면 12보다 크고 1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거 이 연산이 매우 조금 문제 자체에 또 이렇게 세 점 만든다는 사실 자체를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프를 저기 그려갔을 때 와 그래프 그리기도 힘들어요. 그래프를 조금 더 약간 좀 그래프 좀 소개를 좀 해볼까요?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지나는 거라면 좀 쭉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겠고 y축에서 만나겠고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또 역함수 모양을 좀 한번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모양 이해가 좀 잘 안 되네요. 모양이가 좀 올라가서 만나서 이렇게 사이로 내려오고 이런 형태 그려야 되나요? 그래서 세 점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그림 모양에 대한 이해를 좀 평상시에 학습해서 세 점 만난다는 거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모양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만나는 점들의 좌표가 보게 되면 이미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원래 함수 그래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대입을 해서 이렇게 관계식 그 부분이 있을 이 부분 이제 이 부분들 때문에 x, y 좌표 합 때문에 x 플러스 y는 4라는 이런 직선 위에 하고 이제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만나는 점들이 이런 것에 있어야 되겠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으니까 이런 뜻 파악을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곳 시작하는 점 자체가 돼 있으니까 뭐 평행이동 값이니까 16이 되는 부분들 여기부터 좌측으로 좀 갈 수 있겠고 맨 마지막에 한 점 만나는 거는 또 안 되니까 그거보다는 크다 이렇게 해서 답선 모양까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좀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복습 잘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22번 마지막 문제 까탈스러운데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항들이 뒤쪽 파트에 좀 여러 개 좀 존재했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동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